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그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번호상으로 4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1번에 내가 생명체 구성과 영양소, 2번이 소화와 순환, 3번이 배설, 호흡과 배설, 4번이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의 분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물질과 혼합물, 우리가 이제 물질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냐, 순물질, 또는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냐, 혼합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순물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호전수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을 해요. 호전수 물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원소의 종류, 한 종류의 원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 자체는 한 종류인데 그 한 종류를 구성하는 물질의 원소가 다시 그냥 똑같은 원소 하나냐. 대표적으로 우리 O2 같은 거 산소죠. 산소라는 원자 하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산소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소라고 하는 거, 또는 뭐 CU라고 불리는 구리죠, 있죠. 구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이걸 호전수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합물인데,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 두 종류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죠. 두 종류 원소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 H2O라고 하는 물이죠, 물. H2O, 물. 또는 뭐 있냐면은 CO2, 이산화탄소, NaCl,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탄소와 산소 또는 나트륨과 염소 같은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다 두 개씩인데 세 개씩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합물에 해당한다는 거고, 화합물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화합물 하나는 있잖아, 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 한 개의 분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분자, 하나의 분자, 하나의 분자고요. 얘네들은 반드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 위해선, 즉 수소와 산소를, 물을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네들의 그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분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화합물과 혼합물 같은 경우를 좀 구분을 좀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화합물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기 때문에 얘를 깨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거든요. 분해. 화합물은 분해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혼합물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요.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라는 말을 써가지고 혼합물의 분리, 두 물질, 그러니까 혼합물이라는 거는 결국 순물질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건데 그걸 순물질 따로 순물질 따로로 분리한다는 거, 이거지만 화합물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해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결합을 끊기가 좀 어렵다는 거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순물질 같은 경우는 호전순물질, 화합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원소의 종류의 차이인 거지 똑같은 순물질인 거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물질의 특성, 즉 고유한 성질이 나타나고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 혼합물은 뭐 얘 반대겠죠. 고유한 성질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성질, 즉 성질이 모두 다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균일 혼합물 중에서 균일하게 섞인 게 뭐가 있냐면 소금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금물은 얘는 이제 혼합물이죠. NaCl이라고 불리는 소금과 H2O라는 물, 이 두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순물질이죠. 두 가지 화합물이 섞여 있는 물질인데 얘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고르게 섞이거든. 이게 이제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인다.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다. 고르게 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NaCl, H2O,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의 짠맛 성분과 그 물의 액체 성분이 모든 성질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혼합물은 성질이 모두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 같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물질의 특성은 일정하지 않죠. 얘는 물질의 특성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 혼합하는 성분 비에 따라서 그 혼합 비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좀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질 몇 가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균일 혼합물, 소금물 많이 나오고요. 공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있냐? 우리 탄산음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됐죠? 탄산음료. 그 다음에 합금. 뭐 합금인데 합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책이 자주 나오는 거. 스테인리스.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철과 크로뮴. 철 플러스 크로뮴이라는 원소 두 가지가 섞인 건데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그 스테인이 녹인데 스테인리스 녹이 없다는 뜻이죠. 녹슬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금이나 뭐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거, 공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죠. 보통은 이제 불균일 혼합물과 비교되게 일정한 성분비를 가지고 고르게 섞인다라는 것들은 균일 혼합물이지만 불균일 혼합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과일 주스, 우유, 또 흙탕물.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흙탕물, 또 암석,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이지 않아요. 흙탕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흙 같은 애들,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을 거고 나머지 부유물을 떠다닐 거고 물도 있을 거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이거 불균일 혼합물이 된다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가라앉죠. 과일 주스나 우유나 흙탕물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들은 이렇게 거의 투명하지 않고 뭔가 이제 부유물도 있을 것이고 가라앉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 암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이 고르게 섞이지 않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암석들은 되게 철이 많이 들어있고 철광석 같은 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암석들은 그냥 화강암 일반적으로 뭐 그 다른 여러 광물들이 고르게 섞일 수도 있고 불균일하게 섞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그 혼합물의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다. 순물질 2개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2개 이상의 순물질을 각각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물질의 특성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물질의 특성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을 2개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5개 정도를 기억해놔야 되는데 물질의 특성하면은 첫 번째가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과 같은 말이에요. 어는 점과 녹는 점. 요 두 녀석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 세 녀석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모든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달라요. 그리고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래서 요 물질을 분류하는, 구분하는 고유한 특성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건데 그게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2가지를 더 배워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2가지로 밀도 그리고 용해도를 더 배워요. 그래서 밀도와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말고 겉보기 성질이라는 게 있어. 얘도 물질의 성질이 돼요. 특성이 돼요. 겉보기 성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색이나 맛이나 어떤 모양, 결정 구조, 뭐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이 바로 촉감이나 이런 게 바로 겉보기 성질인데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죠. 물질 뭐 고유의 맛이 있을 것이고 고유의 색깔, 냄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얘네들은 구분하기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물이랑 에탄올이 나올 건데 에탄올은 우리 흔히 뭐 그 소주라고 불리는 술 있죠. 술의 주성분이죠. 에탄올. 근데 물과 에탄올은 둘 다 투명해요. 색깔이. 우리가 담아놓고서 봤을 때는 물인지 에탄올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색만 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 물론 뭐 맛을 보면은 우리가 나타나겠고 냄새를 맡으면 알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겉보기 성질이란 것들은 물질 분류의 완벽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 게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비열이라는 것도 배워요. 비열도 이제 여기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우리 이게 7단원인가 8단원인가 거기에 보시면은 그 비열과 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는 절대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거 중요하죠. 양과는 관계가 없다. 자, 물을 끓일 때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 알고 있어요. 0도씨에 얼고 녹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물이 많다고 해서 100도씨에 안 끓고 물이 적다고 해서 100도씨를 넘어서 끓거나 이런 식으로 끓는 점 자체가 변하진 않는다. 양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양과 관계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길이, 부피, 뭐 이런 질량, 온도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끓는 점, 물질의 특성 중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을 두 개를 다룰 건데, 끓는 점이 간단하죠. 보통 우리 끓는 점 이러면은 액체가 뭐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보통은 기체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기체가 액체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같은 온도일 거예요. 이것도 끓는 점이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기화된다라고 얘기하죠. 기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기체가 액체로 갈 때는 액화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끓는 점을 있잖아. 보통 이제 흔히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이거는 끓는 점을 우리는 액화점이라고도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거든. 녹는 점은 뭐야?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걸 녹는 점,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걸 어는 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온도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끓는 점도 액화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너희가 쓰는 책에서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이제 기화된다, 액화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요 두 녀석은 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해서 기화된다, 액화된다. 우리 고체가 액체 가는 것도 얘기해 볼까요?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거는 뭐라 그러죠? 융해된다 그러죠. 융해된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거는 응고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둘은 여기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요 녀석들은 물질의 어떤 얘기냐면 상태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물질마다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나 또는 필요한 온도 전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끓는 점인데, 뭐야 이게 온도가 증가하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죠. 요렇게 여기 구간이 바로 끓는 점의 온도가 된다. 끓는 점. 참고로 끓는 점 BP라고 써요. BP.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끓는 점 BP라고 쓰는데,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의 구간에서는 온도가 계속해서 일정하죠. 자, 이 이유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분자들이 서로 간에 인력이라는 게 작용해요. 분자 간 인력. 중요한 용어인데, 자, 여기도 써놓을게요. 분자 간 인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액체 상태일 때는 그 분자 간의 인력이 좀 강하다고 그럴까요? 에너지가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못하고 좀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 아마 1학년 때 우리 상태 변화 같은 거 할 때 배웠을 거야 아마. 분자 간의 인력이 당기는 힘이 더 잘 작용해서 좀 많이 이제 모여있죠, 얘네들이. 액체 상태인데.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주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증가시켰죠.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지.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그 분자들이 결국에는 점점점 운동이 활발해지고, 결국에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면서 끊어지면서 기체 상태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태 변화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물질의 상태는 현재 액체예요. 지금 현재 물질은 지금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것인데, 얘가 온도를, 내가 열을 가해줘서 계속 온도를 증가시켜서 그럼 온도가 좀 증가하다가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면은, 즉 끓는 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분자들이 인력을 끊고 기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체로 가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액체와 플러스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특징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모든 액체들이 전부 다 기화가 돼서 상태 변화가 돼서 기체가 됐으면은 이제 기체밖에 안 남죠. 더 이상 상태 변화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계속해서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온도가 더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요 끓는 점이나 또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라는 거는 상태 변화에 관계된 이야기고, 상태 변화에 관계된 이야기는 결국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거는 모든 물질마다 달라요. 모든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용어는 결국에 끓는 점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끓는 점의 차이.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두 가지 물질을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증가시켰어요. 즉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상태 변화를 한 건데, 지금 여기 구간이 뭐냐면은 액체일 거야. 여기 구간은 액체 플러스 기체일 거예요.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근데 먼저 끓기 시작하는, 먼저 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이건 내가 지금 에탄올을 얘기할 건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거든요 78도씨. 그러니까 에탄올은 물보다 먼저 끓어야 돼. 물은 100도씨 끓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은 78도씨에 먼저 끓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물이 만약에 온도가 100도씨가 되면은, 100도씨가 됐을 때는 이제 그 물이도 이제 끓기 시작했죠. 요 온도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비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을 좀 더 잘 그렸으면은, 정확하게 그렸으면은 이 시간, 끓기 시작하는 시간도 달라졌을 건데, 그냥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끓게 되는 걸로 보였는데, 요 같은 온도에서 온도가 변화하는 정도는 이건 비열에 따라 달라지는,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달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물이 100도씨에 끓기 시작했다는 거에 중요한 거죠. 물이 100도씨에 끓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결국 물과 에탄올은 뭐야? 끓는 점이 다르다는 건데, 끓는 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누가 인력이 크다는 얘기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 물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기화되기 쉽고 쉽게 기체로 가기 쉽다는 얘기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애초에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인력이 에탄올보다는 커서 더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 수 있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물질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전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전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그 같은 물이라고 한다면요. 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끓는 점은 당연히 같겠죠. 끓는 점은 당연히 100도씨로 같을 거야. 끓는 점은. 그런데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죠.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는 좀 빨리 도달했지만 여기서는 좀 늦게 도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의 차이라는 거죠. 양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양이 많냐면은 요 노란색 선이 지금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100도씨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양이 많은 거, 그 다음에 흰색 선이 양이 적은 거. 여기서 양을 얘기하는 건데,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질량으로 만들어줘도 돼요. 질량도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질량이 많은 물일수록 더 늦게 끓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보면은 물을 받아놓고 끓일 때 적은 물을 끓일 때랑 물을 좀 많이 넣고 끓일 때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즉 끓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건 이미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불꽃의 그 세기도 설명이 가능해요. 불꽃이 이건 여기다 불꽃 세기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여기에 불꽃 세기는 좀 약했다. 약하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불꽃 세기가 셌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였다. 끓는 점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프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래프들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아까 상태 변화 계속 얘기했는데, 상태 변화 열이라는 거. 자, 얘가 왜 이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라는 건데, 그거는 분자들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즉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이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거든요. 끓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가져갈 것이다. 상태 변화 하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 온도를 받아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왜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어디다 쓰냐, 상태 변화하는데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 데 쓴다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을 끊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혼합물과 순물질에 대한 그림인데 좀 이따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 같이 해놓고 같이 볼게요. 자, 순서를 좀, 내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못 썼는데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녹는 점과 어는 점, 방금 얘기했던 거랑 거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어는 점도 액체 고체로 똑같은 얘기죠. 같은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서는 지금 그 그래프를 보통 하나로 합쳐서 그렸는데 구간을 좀 나눠볼게요. 여기는 지금 온도가 얘가 지금 무슨 상태냐면 고체인 상태야. 고체인 상태에서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물 기준으로 설명할까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가 되면은 0도씨가 되면은 물이 녹기 시작하겠죠. 얼음이 녹기가 시작하겠죠. 고체가 녹아서 0도씨에서 이제 물이 될 거니까 고체와 플러스 액체가 같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온도는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뀌냐면 상태 변화하고 있으니까. 상태 변화라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을 끊거나 또는 결합하는 건데, 여기선 열을 지금 흡수해서 지금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되고요. 모든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 모든 고체가 다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 액체 상태만 존재를 하겠다. 온도가 다시 증가하겠죠. 증가 쭉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어지겠죠. 이제 끓는 점으로 같이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녹는 점과 어는 점만 같이 보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적당히 온도를 높이다가 이번엔 냉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는 가열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을 줬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냉각을 시켰어요. 다시 열을 뺏고 있죠. 온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니까 액체 상태에 얘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 다시 0도씨에 도달하면은 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그러니까 즉 같이 존재하겠죠. 이제부터는 플러스 고체가, 얼음이 얼기 시작하겠죠. 물이 0도씨가 되면서 얼기 시작하고, 얘가 상태 변하면서 열을 이번엔 흡수할 거예요. 흡수. 뭐 굳이 써줄까요? 여기다는 열을 흡수. 여기다 방출이죠. 방출. 여기는 방출. 열을 방출할 것이고, 아니죠. 흡수죠. 흡수. 열을 흡수. 여기서는 열을 흡수할 것이다.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줘도 온도가 안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냉각을 시켰으니까 열을 뺏는 건데 열을 방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액체가 고체로 갈 때 열을 방출해요. 고체가 액체로 갈 때 열을 흡수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열을 흡수해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열을 방출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방출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0도씨에 모든 액체들이 다 얼었어요. 그러면은 고체로 다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 가열 냉각 곡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얘기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그냥 똑같죠. 계속 여기서 0도씨, 이게 녹는 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녹는 점은 뭐라고 하면 MP라고 해요. 멜팅 포인트라고 해서 M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두 개, 이 그림 두 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요 그래프는 가열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물이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이 몇 도냐면은 100도씨겠죠. 100도씨부터 물이 끓기 시작해요. 얘는 물이에요, 물.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자, 물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즉 끓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양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물은 항상 100도씨에 끓어야 돼요. 다만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리고 물질이 다르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물질의 고유 특성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혼합물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혼합물 있죠? 혼합물로 바꿔주면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냐. 자, 얘가 지금 소금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소금물인데, 소금물로 바뀌었어요. 소금물을 끓였어요. 소금물을 끓으니까 소금물은 소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근데 물의 성질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물은 분명히 순수한 물이었으면 100도씨에 끓였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몇 도씨에 끓냐면은 100도씨보다 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그지? 즉 끓는 점이 어떻게 했어? 높아졌어요. 얘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요, 끓는 동안 계속해서 끓는 점의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죠. 끓는 온도가 점점 증가해요. 즉, 이 상태 변화하는데 곡선이 일정하지가 않아. 100도씨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이 끓는 점이 점점점 뭐 하냐면은, 그 가열 시간 동안
가열하는 동안 계속 뭐예요? 계속 증가한다. 가열하는 동안도 계속해서 농도가 증가한다. 즉 그래프에 기울기가 생긴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비슷한 건데, 첫 번째는 끓는 점이 왜 높아지냐면은 얘는 순수한 물이 이제 100도씨에 도달을 해서 기화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기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금 입자들도 있는 거야. 소금물 안에는. 그럼 소금 입자들도 소금 입자들과 물 간에 또 인력이 작용해서 순수한 물이 기화되는 걸 소금 입자들이 방해해 주는 거죠. 다른 물질들이. 그래서 기화하는 거를 방해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진다. 첫 번째로. 그냥 쉽게 기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금의 입자들이 막아준다. 또 다른 추가적인 인력을 작용해서 물이 기체로 가는 걸, 분자가 인력 끌고 날아가는 거를 자꾸 붙잡아주고 방해해준다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져요. 소금물은. 이해가죠? 그리고 두 번째, 가열하는 동안에 왜 계속해서 끓는 점이 증가하냐,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기울기가 생기냐, 이거는 얘가 이제 이런 거죠. 기화가 계속 되면서, 어쨌거나 기화가 되죠. 물이 기화가 돼서 자꾸 기체로 바뀌면은 소금은 기화가 안 돼.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물은 자꾸 기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진해져요. 농도. 이 소금물의 농도는 점점점 진해질 거야. 맞죠?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얘기는 물 입자 대비 소금의 입자는 그대로인데, 소금 입자 대비 물 입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물이 점점점 기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농도가 증가해서 그 방해하는 정도가 더, 소금은 상대적 비율로 소금이 더 많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물이 100개가 있었고 소금이 만약에 5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 100개를 기화하는 걸 소금이 50개가 방해하고 있었는데, 물이 좀 기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물이 뭐 한 30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소금은 50밖에 안 남았어. 50은 그대로 있어요. 소금 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50이 100을 방해하는 거랑 50이 30을 방해하는 거랑 누가 더 방해를 많이 하냐면 얘가 더 많이 하겠죠, 방해를.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가열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죠. 요 가열에 대해서, 소금물과 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됐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물의 끓는 점이 계속해서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그 자체가 높은 이유, 그 다음에 끓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마찬가지로 녹는 점, 어는 점인데, 이거는 이제 뭐 녹는 거 얘기할게요. 어는 거 얘기할게요, 어는 거. 그래서 온도가 쭉 낮아지면서 얘가 물이겠죠. 물 같은 경우는 몇 도씨에서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에도 농도가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 특징이죠, 이게. 자, 이거는 혼합물의 특징이에요. 혼합물은 순물질과 다르게 가열 냉각 곡선, 뭐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한 그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얘들이 있어요. 얘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놔야 되는데, 저 끓는 점에 관계된 얘, 더 대표적으로 라면 스프죠. 또는 달걀 삶기. 자, 그냥 라면 스프를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 물을 먼저 넣고 끓이냐,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냐. 근데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야지 더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혼합물이 되니까. 만약에 라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게 되면은, 스프를 넣는 순간 100도씨에 분명히 물이 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를 넣는 순간 혼합물로 바뀌고, 혼합물이 바뀌면서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그 물이 안 끓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이 끓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다 보면 라면을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면이 뭐 조금 더 탄탄한 면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뜻인데, 뭐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거. 그다음 달걀 삶기도 마찬가지고, 소금물에 삶아야지 달걀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삶을 수 있다라는 거. 라면 스프나 뭐 소금물로 달걀을 삶는 거나 달걀 익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끓는 점에 해당하는 얘고요. 자, 녹는 점에 해당하는 얘는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거. 염화칼슘, 우리 제설제라고 하죠, 얘를. 제설제를 이제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이 녹으면서 이제 얼기 시작할 건데, 이게 제설제를 뿌려 놓으면은,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물이 0도씨가 됐음에도 안 어는 거죠.
더 낮은 온도에서 얼 거니까. 그래서 그 빙판길이 되는 걸 방지하는 또는 빙판길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어는 점이 더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물이 0도씨에는 보통 어는데 0도씨가 돼도 물이 얼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는 점을 낮추는데 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동액. 자, 부동액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그 엔진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라는 게 있는데 이 냉각수가 겨울철에 돼서 자동차가 얼어버리면은 그 냉각수가 얼어버리면은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까지 냉각수가 냉각을 제대로 못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이 과열되거나 또는 고장이 나겠죠. 손상이 받을 건데 이 부동액은 마찬가지야. 물 속에다가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집어넣음으로써 물이 0도씨가 돼도 얼지 않게 해주는 거죠. 녹는 점, 어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동액. 그래서 이 부동액을 집어넣으면 0도씨가 내려가도 0도씨 밑으로 내려가도 물이 얼지는 않더라 라는 거. 또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땜납이라는 거. 또는 뭐 퓨즈라는 거. 땜납과 퓨즈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주석이랑 납을 섞거든요. 고체 두 개를. 그러면은 납땜질할 때 더 낮은 온도에서 납이 쉽게 녹을 수 있도록. 퓨즈는 뭐냐면 전선의 그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회로 전선에서 여기다 퓨즈를 하나 연결시켜 놓고 만약에 과전류가 흘러서 만약에 전류가 너무 과하게 흘러가지고 얘가 이제 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위험한 화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그 전에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가 쉽게 녹는 점이 이제 높아서 쉽게 녹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얘들이 이제 또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뭐 스테인레스 여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혼합물에서 이제 그 두 개를 섞어서 얘들 섞어가지고 얘는 이제 좀 특이하죠. 얘는 녹이 좀 안 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인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인데 이건 간단해요. 내용이 압력이 높아지면은 압력을 P라고 쓰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높아진다. 외부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보통 액체 물질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압력밥솥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을게. 밥솥으로 이렇게 지을 때 여기 압력솥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압력밥솥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쌀을 담아서 쌀을 이제 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압력솥이라는 거는 요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이런 수증기들을 보통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얘를 다 못 빠져나가게 딱 가둬놓는 거죠. 수증기들을. 그러면 여기에 수증기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수증기 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죠. 압력이 증가하면은 끓는 점이 높아져요. 끓는 점이 높아지면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어. 높은 온도에서 끓으면 밥이 빨리 익겠죠. 물이 빨리 그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쌀이. 그래서 밥이 빨리 익는다라는 특징인 거고요.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밥을 지었을 때 밥이 설익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냄비 뚜껑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놔서 뭐 밥을 짓는다라는 게 있는데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공기들의 양이 적어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끓는 점도 낮아져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온도에서 더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밥이 제대로 익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뭐 에베레스트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끓는 점이 물이 뭐 100도씨에 끓는데 그 에베레스트산 정도의 높이가 되면은 한 70도씨 정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해 놓을 수 있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더라 라고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의 상태인데 자 물질 상태가 세 가지예요.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고 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이 지점의 온도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녹는 점
과 어는 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액체와 기체에서 이 바뀌는 시점의 온도는 우리가 끓는 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의 그 온도가 현재 그 온도가 만약에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있다라고 하면 걔는 기체일 것이야. 근데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면은 액체일 것이야.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면은 고체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게 있죠. 수은은 보통 우리 금속인데 수은이 금속인데 금속은 보통 고체죠. 고체인데 이 수은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액체예요. 수은은 상온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15도씨, 25도씨, 15도씨 이 정도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액체라는 얘기는 수은의 끓는 점이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인지 낮다는 얘기인지 할 수 있겠죠. 지금 25도씨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얘가 녹는 점, 어느 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미 녹아 있다는 얘기죠. 상온 상태에서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온보다 녹는 점이 더 낮을 것이다. 수온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이 현재 지금 액체 상태이다 라는 거는 현재 온도가 15도씨,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어느 점 0도씨 그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끓는 점과 어느 점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액체 상태에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서 끓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거, 우리 밀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해놓읍시다.